자, 오늘 1, 2월 마지막 강의가 되죠. 자, 오늘 주택법 진도를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 603페이지 진도를 준비하십니다. 자, 603페이지를 펼쳐두시고 주택법을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 자, 우리 건축법에서 그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 건축물의 그 용도별 종류는 몇 가지였죠? 29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시작했었죠.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29번이 야영장 시설 용도까지 아무튼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29개로 건축물의 종류가 구분됐을 거예요. 자, 그 건축법상 그 용도 분류에서 주택으로 분류된 건축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그 주택에 관한 법이 이제 주택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법이고요. 제일 먼저 이제 주택법에서 총칙 파트가 나올 거예요. 총칙 파트는 주택법상 뭐 주택이 무엇인지, 또 주택의 종류, 뭐 주택에 대한 개념 정의 뭐 등등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총칙 파트에서 매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꼬박 출제됩니다. 한두 문제는 출제가 되고요. 네, 입문 과정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그 강의를 진행하다가 잠깐 한 두 개 정도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라든지 공고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총칙 파트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입문 과정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법의 중요한 파트가 주택의 건설, 주택 건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지난주에 건축법에 단독주택의 단위가 뭐죠? 호라고 하죠. 호. 공동주택 단위는 세대 그렇게 해가지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그럼 많이 지어요? 적게 지어요? 집을 적게 지잖아.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고 허가를 받고 집을 짓게 됩니다. 자, 그때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고 집을 지으면은 무엇으로 불러야 되죠? 건축주입니까? 사업주입니까? 건축주 그렇게 불렀다고. 자, 오늘 이제 주택 건설 파트에서는 자,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집을 많이 짓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주택법 적용을 받고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집을 지어야 돼요. 자, 이렇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집을 지으면은 사업 주체, 주택 건설 사업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법에 의해서 누가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사업 주체에 관하여 제 시간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 건설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허가입니까? 승인입니까? 승인.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파트가 이제 건설 파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사업 주체하고 주택 건설 절차. 자, 이 건설 파트에서 아무튼 두 문제, 적게는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기본 이론 시간에 가장 핵심을 두어서 중점을 두어서 강의를 해야 될 영역이 건설 파트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주택 건설이 이루어졌죠. 자, 이렇게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면은 이 아파트를 부장을 해야 되죠. 그 부장하는 것을 우리 주택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주택의 공급이다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 이 주택법에 의해서 이제 주택 공급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주택법상 주택 공급의 원칙, 주택법상 주택 공급 원칙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원칙에 대해서 공부하고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그 무주택 서민이나 또 주로 그 유주택자유도 소규모 주택 소유자에게 이제 주택 공급 분양이 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그 투기 수요를 그대로 둘까요? 규제를 하게 될까요? 공급에서 규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주택 공급 파트에서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들어보셨죠? 네, 오늘 분양가 상한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주택건설사업 주체가 규정하지 않고 정할 수 없고 분양가를 이제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공부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은 어떤 공동주택이 공급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지,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어딘지 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 파트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파트에서도 네, 많게는 두 문제 정도 네, 매년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파트다. 그렇게 보면 돼요. 네. 이쪽에 뭐 두 문제면 이쪽에 뭐 네, 두 문제 정도, 이쪽에 세 문제, 이쪽에 한 문제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네, 출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주택법에서 가장 여러분이 중점을 둬야 될 두 가지 파트는 뭐죠? 네, 건설 파트하고 공급 파트라는 거고요. 오늘 강의도 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소개를 하죠. 네 번째는 여러분 교재를 계속 제가 얘기할 때마다 교재를 따라오시면은 책장만 넘기다가 볼일 다 보는 거죠. 뭐 책장은 지금 그렇게 따라올 수가 없어. 그래서 앞에 보시고 주택부에서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되거나 잠깐 소개를 받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면 되죠. 계속 교재만 넘겨야 되는데 그냥 만지지 말고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분양됐어. 아파트가 공급되면은 살다가 30년, 40년 되면은 건물이 노화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무슨 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배웠잖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무슨 법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주택법에 의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리모델링 파트는 이제 한 문항 정도를 출제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제 출제를 시작을 했죠. 잘 출제를 하지는 않는 파트예요. 그래서 또 우리 특강도 하고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파트는 오늘 하지 않을 거예요. 문항수도 적기 때문에 주로 건설 파트하고 공급 파트 위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택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주택 자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주택 자금 파트에서는 딱 찍어서 하나만 하시면 되죠. 주택 상환사채라고 있어요. 그 주택 상환사채가 이제 중요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 해서 주택 상환사채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자, 주택법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지 여러분에게 이제 기본 이론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린 거고, 이걸 뭐 적어놓고 뭐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이렇게 소개받으면 되는 거고, 아무튼 주택법은 이렇게 해서 전체 문항수가 건축법과 똑같아요. 7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출제되는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법은 한 5문제, 4문제, 5문제를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 교재 603페이지 주택건설 파트에서 주택건설 사업주체를 공부할지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 603페이지를 그대로 펼쳐두시고, 자, 01번에 보면 무엇이 나와 있죠? 주택건설 사업주체. 누가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 건설 사업이라든지 대지 종료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사업 주체. 이런 거 핵심 콕콕에 보시면은 사업 주체의 종류가 필기돼 있죠. 그죠? 네, 필기돼 있는데 평소 제가 필기하면서 설명한 스타일 그대로예요. 그래서 필기를 해뒀으니까 그 필기를 참고하면서 네, 강의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교재에 필기 있습니다. 잘 보시고 강의 들으면 되겠네 이제. 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거나 대지 종사업을 하면 무엇으로 불러야 되죠? 사업주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종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사업의 주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사업 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제가 설명할 때 이제 호흡을 맞춰서 같이 계속 반복하고 좀 익숙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 주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독 사업 주체가 있어요. 단독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독 사업 주체와 공동 사업 주체로 구분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단독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사업 주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 국가 등 공공 사업 주체가 있고 등록 사업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공공 사업 주체 하면은 자, 국가라든지 같이 이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죠. 그리고 주공 어디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누구죠? 지방공사, 지방공개법상 설립된 지방공사. 서울 같으면 SH공사라고 있습니다. 서울주택공사 있어요. SH공사, 지방공사 이렇게 되죠. 그럼 봐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개법상 설립된 지방공사는 공공사업주체로서 단독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대지종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서울시는 어디에 해당되죠, 여러분? 서울시는 국가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럼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는 공공사업주체로서 단독으로 주택법상 뭐 할 수 있죠?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서울시는 법적으로 주택법상 단독으로 아파트 분양 사업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국가든 단독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대된 개념, 공공사업주체에 대응된 개념이 뭐죠? 등록사업자니까 눈치채시죠. 그러면 등록사업자 누가 될 수 있는 거죠? 공공사업주체에 대응된 개념이니까 개인과 그리고 민간 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민간 법인이니까 우리 대우프로지오 뭐 그죠? 현대 아이팍 뭐 롯데캐슬 이런 건설회사들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법인이잖아. 그럼 이런 얘기잖아. 자, 우리나라의 개인과 민간 법인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주택건설을 하려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사업자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를 등록사업자로 부르는 거라고. 그러면은 자, 그때 이제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연간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이제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싶다. 그 개인과 민간 법인은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해야 돼요. 이렇게 연간 20호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과 민간 법인을 뭐라고 하는 거죠?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건설은 개인으로서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하고 이제 등록사업자로서 단독으로 주택구에 의해서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지죠. 연간 기준으로 대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대지 조성 사업자로 국토교통부에 등록한다고. 등록하면은 또 그 개인과 민간법인도 등록사업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주택법상 사업주체의 대부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가장 많은 그 사업주를 대표하는 게 등록사업자가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 모든 건설회사들은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소송사업자로 주택법상 등록한 무슨 사업자죠? 등록사업자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따 공부할 거예요. 등록사업자, 개인간 민간 법인가오자 누가 등록하지? 등록대상. 그리고 등록 대상 되면은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되죠. 등록 요건을 가져서 어디에 등록하지? 등록 요건 그리고 등록 기관 등에 대해서 잠시 뒤에 학습하면 됩니다. 교재 다 있는 내용에 의해서 교재 읽어서 밑줄 거 드릴 거라고 잠시 뒤에 기다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사업주체겠습니다.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 될 수 있는 자. 일단은 이제 혹시 지난해에 공부를 했거나 그리고 그 11월 12월 입문과정에 제가 설명 다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누가 있죠?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제목들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막 지난해에 공부하시던 분들이 제목이 막 떠오르고 있죠.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 될 수 있는 자 떠오르죠. 네, 그분들이 공동사업주체 되는 거라고. 자,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 될 수 있는 자, 첫 번째, 자, 하나씩 외워갈까요? 토지 소유자는 공동사업주체 될 수 있죠. 제가 만약에 판교지역에 땅 10만 평을 가지고 있다고. 만약에 제가 판교지역에 땅 10만 평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깨에 힘을 좀 줘도 되겠죠.
네, 그래서 땅 10만 평 가지고 제가 현대건설 부르는 거야. 일로 와봐, 현대건설. 여기 10만 평이고 내 땅이거든. 여기다 우리 아파트 분양 사업 같이 한번 해볼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토지 소유자 나하고 현대건설은 무엇이 되는 거죠? 공동 사업 주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 가지고 있으면 네, 등록 사업자 불러서 함께 주택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플러스 누구하고 등록 사업자 등록 사업자를 등록한 건설회사와 함께 주택공사업을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이죠. 이 부분은 출제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로 정답을 결정하게 돼요.